퇴직을 하루 앞둔 시청 국장 박도연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준공식 현장에 서 있었다. 그런데 무대 아래에서 한 청소 노동자가 조용히 바닥을 뜯고 있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분 뒤 그가 손본 자리에서 사고가 날 뻔한 균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박도연은 그 남자의 손을 보고 2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날 지워진 이름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박도연은 시청시설관리국 국장이었다. 36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사람. 그가 앉은 8층 국장실 창은 시내 저녁을 내려다봤다. 그 풍경이 곧 그의 권위였다. 퇴직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공식 행사는 도시 재생 준공식이었다. 3년간 추진한 구도심 복합문화시설 개관식. 예산 200억, 면적 8,000평, 언론 브리핑, 국회의원 축사, 시장 테이프 커팅까지 예정돼 있었다. 도연에게는 경력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였다. 국장님, 리허설 일정 확정됐습니다. 행사 기획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동선, 조명, 음향, 케이터링 하나하나 점검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체면이 전부인 자리였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사진 구도는 포토라인 3곳 설치했습니다. 메인은 중앙 계단 앞입니다. 배경의 로고 크기 키워. 도연은 서명란에 이름을 새겼다. 힘이 들어간 필체였다. 그의 서명은 언제나 그랬다.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창밖으로 공사 현장이 보였다.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유리와 철근이 솟아올랐다. 도시는 끊임없이 지워지고 다시 쓰였다. 도연은 그 과정에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기록되는 쪽, 기억되는 쪽.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 청소 차량, 경비원. 그들은 도연의 시야 안에 있었지만 그의 기억 안에는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행사 때 저희도 가도 될까요? 오너라. 수진이도. 네. 근데 수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던데요. 도연은 짧게 답했다. 행사 끝나고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원고를 펼쳤다. 축사 연습, 감사 인사, 비전 제시, 모든 문장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는 삶도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다. 깔끔하게, 흠없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행사 전날 저녁 도연의 집 식탁은 조용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마주 앉았지만 도연은 서재에서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3번째 읽는 연설문이었다. 한 글자도 틀릴 수 없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렸다. 도연은 안경을 벗고 식탁으로 나왔다. 반찬은 4가지. 언제나 그랬다. 수진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차렸다. 도연은 그런 절제를 좋아했다. 내일 행사 몇 시에 출발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9시 반. 저희는 10시쯤 갈게요. 그래.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내일 일정을 그렸다. 리허설, 사진 촬영, 본 행사, 리셉션. 빈틈없는 하루.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응. 내일 행사 끝나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은 수절을 멈췄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무슨 일인데? 외곽에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봉사 나가는 곳인데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거기를 왜? 그냥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 퇴직 기념으로 의미 있는 일 하나 하시는 게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공무원 가족이 그런데 출입하면
어떻게 보이겠어? 사진이라도 찍히면? 누가 찍어요? 그냥 조용히 다녀오는 건데. 조용한 게 어딨어. 다 소문나.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수진이가 그냥 좋은 뜻으로. 넌 가만 있어. 도연은 수저를 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식사는 끝이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야. 36년 공직 생활의 마무리야. 그날만큼은 아무 잡음 없이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알겠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봉사는 다음에 해. 나 없을 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곧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식탁에 남은 민수와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괜히 말 꺼냈나 봐.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아버지가 원래 저러셔. 근데 오늘따라 더 예민하신 것 같아. 퇴직 앞두고 긴장하신 거야. 이해해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완벽한 행사, 완벽한 마무리.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행사 당일 새벽 5시 도연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복합문화시설은 조명 아래 거대한 유리 덩어리처럼 빛났다. 국장님,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이 인사했다. 도연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내부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중앙 계단. 모든 게 설계도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조명 각도, 현수막 위치, 음향 시스템. 하나씩 점검했다. 행사는 오전 11시. 아직 6시간이 남았지만 도연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복도 끝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등이 구부정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했다.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렌치를 돌리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섰다. 뭐 하는 거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졌다. 이윽고 멈췄다. 남자는 수건으로 바닥에 물기를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제야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보였다. 최성우 시설관리팀. 고장 났길래 고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없었다. 도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공구를 챙겨 들고 돌아섰다. 잠깐. 도연이 불렀다. 당신 원래 여기 사람이요? 계약직입니다. 3개월째. 오늘 행사 아는가? 압니다. 그럼 제대로 옷 입고 나와야지.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신발 소리도 작았다. 존재감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도연은 화장실 앞에 혼자 남았다. 수도꼭지를 한번 틀어봤다. 물이 깔끔하게 나왔다. 새는 곳도 없었다. 완벽하게 수리됐다.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다. 성우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손놀림, 말없이 일하는 태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전 9시 현장은 분주해졌다. 행사업체 직원들이 리허설을 시작했고 방송국 카메라가 설치됐다. 꽃다발, 현수막, 포토라인.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도연은 중앙 계단 앞에서 동선을 점검했다. 시장이 오르는 길, 테이프를 자르는 위치, 사진 찍히는 각도. 그는 줄자까지 꺼내들고 바닥에 표시를 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성우가 다시 보였다.
이번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천천히 꼼꼼하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행사 관계자들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성우는 창문 하나를 다 닫고 다음 창으로 이동했다. 같은 속도, 같은 자세. 마치 기계처럼. 아니, 기계가 아니었다.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바닥에 있었던 사람.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 도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원고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등 굽은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오전 10시 30분. 행사 시작 30분 전. 리셉션 홀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양복 입은 공무원들, 카메라를 맨 기자들, 꽃다발을 든 직원들. 도연은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나눴다. 미소는 완벽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대미를 장식하시는군요. 퇴임 후 계획은? 도연은 적당히 대답했다. 여유 있게, 품위 있게. 36년이 만든 태도였다. 그때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장님, 무대 쪽으로 급히 와주십시오.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중앙 홀로 향했다. 무대 앞에는 행사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요? 국장님, 이거 바닥이 좀 이상합니다. 시설팀장이 손전등을 비췄다. 무대 중앙 바닥 일부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다. 손으로 눌러보니 약간 흔들렸다. 지지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럿 올라서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 몇 시야? 10시 40분입니다. 20분 안에 고쳐야 해. 시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20분으론 무리입니다. 구조 보강을 하려면 최소 2시간은. 2시간이면 행사 끝나.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든 해.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자재도 없고 인력도. 그럼 행사를 미뤄? 담당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론은 이미 와 있었다. 시장 일정은 확정됐다. 국회의원도 대기 중이었다. 미룰 수 없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때였다. 비켜보십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성우였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당신이 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성우를 똑바로 봤다. 성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얼마나 걸리지? 15분.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성우는 곧장 무대 아래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물고 바닥을 살폈다. 지지대를 확인하고 각도를 재고 무게 중심을 계산했다. 그의 손은 빨랐다. 망설임이 없었다. 강목 2개, 6cm 볼트 4개, 엘자 철물 6개 가져오십시오. 누군가 뛰어갔다. 성우는 전동 드릴을 꺼내 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깊이. 강목을 대고 철물을 고정하고 볼트를 조였다.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도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성우는 땀을 닦지도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했다. 마치 숨 쉬듯이. 이건 임시 보강입니다. 오늘 행사 정도는 버팁니다. 하중 300kg까지 견딥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행사 끝나고 제대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성우는 공구를 챙기고 밖으로 나왔다. 옷은 먼지투성이었다. 얼굴엔 기름이 묻어 있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도연은 무대 위에 올라가 발로 눌러봤다. 단단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 도연이 불렀다. 당신 어디서 배운 거요? 이런 일. 성우는 잠시 멈췄다.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성우는 공구 가방을 들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손놀림, 판단, 속도. 너무 익숙했다. 너무 능숙했다. 단순한 청소 노동자의 솜씨가 아니었다. 무전기가 울렸다. 국장님, 시장님 차량 진입하셨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재킷을 여미고 로비로 향했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다. 성우가 사라진 복도를, 그 구부정한 등을.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됐다. 시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모든 순서가 원고대로 흘러갔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다. 도연은 연단에 올라 준비한 연설문을 읽었다. 이 시설은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36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배운 것은 결국 도시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시선은 당당했다. 하지만 원고를 읽는 내내 도연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구부정한 등, 말없이 움직이는 손, 무대 아래 어둠 속에서 볼트를 조이던 그 모습.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도연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웃으며 악수했다. 하지만 눈은 자꾸 복도 쪽을 향했다. 성우는 보이지 않았다. 국장님, 사진 한 장 더 찍으시죠.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다. 도연은 자세를 고쳤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었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오래전, 아주 오래전 어느 현장. 안전모를 쓴 젊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국장님, 이 구조물 하중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 도연은 과장이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일정은 촉박했고 예산은 빠듯했다. 문제 없어. 설계팀에서 이미 확인했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 이대로 시공하면 자네가 설계팀보다 더 잘 알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일이나 해. 국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그만. 도연은 서류를 돌려줬다. 공사 일정 늦추면 그 책임 자네가 질 거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젊은 기술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로부터 2달 뒤, 준공식 일주일 전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책임은 하청업체로 돌아갔다. 정확히는 그 젊은 기술자에게로. 안전점검 미비, 시공 오류, 보고 누락. 조사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혔다. 도연이 서명했다. 기술자는 현장에서 쫓겨났다. 이름도 기록도 지워졌다. 도연은 승진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 미안. 잠깐 정신이.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도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기술자의 얼굴. 지금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몰랐다. 그저 흐릿한 잔상뿐이었다. 하지만 그 구부정한 등, 그 말없는 손놀림, 그 익숙한 태도. 도연은 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다. 화장실 앞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 시설관리실 쪽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 작업 일지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뒤적였다. 출퇴근 기록, 작업 내역, 인력 명단.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했다. 최성우 계약직 시설관리 보조.
손이 멈췄다. 최성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다. 아니, 본 적이 있었다. 분명히. 도연은 서랍을 열었다. 인사 파일이 있었다. 성우의 이력서를 꺼냈다. 학력, 경력, 자격증, 그리고 맨 아래 이전 직장란, 건설 안전기술자 퇴사 사유 징계. 도연의 손이 떨렸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 참고 자료 항목에 오래된 서류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사고조사 보고서 2009년 6월. 그리고 맨 아래 승일란에 찍힌 서명. 박도연. 도연은 그 자리에 굳었다. 숨이 막혔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다. 사고조사 보고서 2009년 6월 18일. 대상 최성우 건설 소속 안전기술자. 사고 경위 준공 전 구조물 붕괴 원인 안전점검 미비 및 보고 누락. 조치 사항 현장 투입 금지 계약 해지 업계 재취업 제한 권고. 승인 박도연 시설관리과장. 그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사 내용. 도연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최성우는 당시 29이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안전기사 자격증을 땄다. 현장에 투입된 지 2년째였다. 성실하다는 평이었다. 사고 2달 전 성우는 상부에 3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조 계산 오류, 자재 강도 부족, 하중 분산 실패, 모두 무시됐다. 일정을 우선하라. 예산 초과는 불가. 설계팀 검토 완료. 문제 없음. 성우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 보고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붕괴 사고가 났다. 다행히 새벽이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구조물은 무너졌고 공사는 중단됐다.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조사팀이 꾸려졌다. 도연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그는 과장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다. 회의록을 보니 성우의 경고가 여러 번 기록돼 있었다. 문제는 명백했다. 설계 오류와 예산 부족, 무리한 일정. 그러나 그 책임을 인정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렸다. 예산 수백억, 관련 공무원 수십 명.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성우였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고를 적절한 경로로 보고하지 않았다. 독단적 판단으로 혼선을 야기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작성됐다. 도연이 마지막 검토를 했다. 그리고 서명했다. 성우는 해고됐다. 업계에서 퇴출됐다.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 29 청년의 경력은 그렇게 끝났다. 도연은 승진했다. 과장에서 부국장으로, 그리고 국장으로. 16년이 흘렀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말랐다. 성우는 그때 그 사람이었다. 16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청년. 이제는 청소 노동자가 되어 말없이 화장실 수도를 고치고 무대 바닥을 떠받치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억이 쏟아졌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해고 통보를 받고 온 날. 국장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네 판단이 경솔했어. 조직에서 일할 때는 절차를 따라야 해. 절차를 따랐습니다. 보고서 3번이나 올렸습니다. 그게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서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자네, 이 바닥에서 일하고 싶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그 후로 성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름도 잊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우는 달랐다. 16년을 바닥에서 살았다. 경력도 자격증도 무용지물이 됐다. 재취업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 청소 노동자로 떠돌았다. 그리고 오늘 아무 말 없이 무대를 떠받쳤다. 도연의 행사를, 도연의 영광을. 문이 열렸다. 국장님, 축하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도연은 황급히 서류를 덮었다. 아, 그래, 금방 갈게.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문이 닫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왔다. 리셉션 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케이크 위에 초가 켜지고 있었다. 국장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복도 끝을 향했다. 저 어딘가에 성우가 있을 것이었다. 말없이 걸레를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닦고 있을.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도연은 샴페인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다. 목구멍이 메말라 삼킬 수 없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누군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준비한 소감이 있었다. 감사 인사, 동료들에 대한 격려, 미래에 대한 희망. 암송할 정도로 연습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도연은 그들 넘어 복도 끝을 봤다. 성우가 보였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느린 걸음, 구부정한 등.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람들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저는 오늘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그는 원고를 꺼냈다. 하지만 읽지 못했다. 글자가 흐려졌다. 도연은 천천히 원고를 접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시설은 많은 사람의 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설계자, 시공사, 공무원, 노동자 수없이 많은 이름들. 그는 복도 끝을 다시 봤다. 성우는 멈춰 서 있었다. 카트를 잡은 채로. 하지만 그중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 눈치를 봤다. 16년 전 제가 과장이었을 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프로젝트에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한 젊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여러 번 경고했던 사람. 구조 계산이 잘못됐다고, 위험하다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던 사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뜨거웠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중요했고 예산이 빠듯했고 승진이 코앞이었으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사고가 나자 저는 그 기술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해고됐고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저는 승진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1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저 처리했던 일 중 하나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는 다시 복도를 봤다. 성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 아침 무대가 무너질 뻔했을 때 그 사람이 고쳤습니다. 15분 만에. 완벽하게.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었다. 이 시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서 세워진 것입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저의 영광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은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복도로 향했다. 성우는 그대로 서 있었다. 카트를 잡은 채로.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도연이 다가갔다. 최성우 씨.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기억하십니까?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16년 전 일. 예. 도연은 눈을 감았다. 미안합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저는 당신을 짓밟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성우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국장님. 예.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조금 달랐다. 조금 더 따뜻했다. 용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밀어 걸어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복도 끝에서 성우가 멈춰섰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말했다. 행사 잘 끝내십시오. 그리고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36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행사장은 어수선했다. 도연의 고백 이후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다. 축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챙기며 수군거렸고 공무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봤다. 도연은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36년간 지켜온 체면은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왔다. 옆에는 수진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자리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저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도 몰랐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수진이 작게 말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도연은 며느리를 봤다. 수진은 미소 짓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 쉼터 내일 가도 되겠니?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오늘은 안 되겠지. 내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며칠 후에 조용히 다녀오자. 사흘이 지났다. 도연은 언론의 연락을 모두 거절했다. 시청에도 나가지 않았다. 퇴직 절차는 인사과에 맡겼다. 집에서 그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지난 36년간의 기록들, 프로젝트 파일, 승인 문서, 회의록. 천천히 읽었다. 하나하나. 자신이 서명했던 것들, 묵인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성우만이 아니었다. 더 많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책임을 떠안고 쫓겨난 사람들. 경고했지만 무시당한 사람들. 도연은 그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기억나는 만큼, 찾을 수 있는 만큼. 일주일 후, 도연은 수진과 함께 외곽의 쉼터를 찾았다.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수진이 먼저 들어갔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뒤따랐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인, 중년, 젊은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얼굴들. 수진 씨, 오셨어요? 쉼터 관계자가 반갑게 맞았다. 네.
오늘은 저희 아버님도 함께 왔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괜찮아요. 그냥 같이 계시면 돼요. 도연은 수진을 따라 식당으로 갔다. 점심 배식을 도왔다. 국을 퍼고 밥을 담고 반찬을 놓았다. 서툴렀다. 손이 떨렸다. 국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배식이 끝나고 도연은 식당 한 구석에 앉았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밥을 먹는 모습. 성우였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성우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식사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쟁반을 들고 성우에게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을 봤다. 잠시 멈칫했다. 예. 도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며느리를 따라왔습니다. 봉사하러. 그러십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과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성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5군데, 10군데, 3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청소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췄다. 원망도 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우는 창밖을 봤다. 기술은 남아있더군요. 손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장난 게 보이면 그냥 고쳤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날 저를 도왔습니까? 무대를. 성우는 잠시 생각했다.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무너질 것 같으면 떠받치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웠다. 용서는 못하셨죠?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가 뭔지. 그는 도연을 똑바로 봤다. 다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도 국장님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저 했다. 쉼터를 나서는 길. 수진이 도연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 응. 얼굴이 좀 편해지셨어요. 도연은 며느리를 봤다. 수진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가? 네. 처음 보는 표정이세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구나. 차에 오르며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쉼터 입구에 성우가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성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쉼터가 멀어졌다. 성우의 모습도 작아졌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다. 이제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자주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차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